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후폭풍이 있지만요. 일단 이렇게 되니까 헌법재판소는 이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2명의 헌법재판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유사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하였다. 사실 어제는 그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그 자체에 집중해서 누가 새롭게 임명됐는지가 그렇게 잘 알려지는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조한창, 정계선 누구길래 뭐 서로 간의 말들이 좀 많은 거예요? 일단 정계선 서부지방법원장이시죠. 예.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뭐 판사는 이념적 잣대로 저희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는 심리 이후에 선고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예. 조한창 재판관도 내일 10시에 이제 취임하니까 재판관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재판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추천을 했지만 어쨌든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는 명확히 이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심리 과정이나 선고 과정에서 어쨌든 우호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예. 이 두 분이 걸어온 길을 떠나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보면 예. 이 6분이 만약 계시다 그러면 한 분만 반대해도 6명 이상의 의결 정수가 필요한 탄핵 선고는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되죠. 한 그렇죠. 명만 되면.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취임하게 되면 3분이 이제 반대를 해야지만 탄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탄핵의 확률은 더 높아진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재판부 구성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천했던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국회가 관여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소추를 하고 국회에서 재판관 임명을 뒤늦게 한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재판부 구성도 검찰이 하는 것 같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위원회 구성과 똑같은 논리죠. 예. 그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 징계 회부한 이후에 징계위원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그때 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 구성의 과정을 보면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몫이 아닌 국회가 추천한 몫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저렇게 구성이 된 것이 자칫하면 이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윤기찬 부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잠깐 그 얘기를 짚어보면 이따 잠시 후에도 나올 텐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게 서울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계선 그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권에서 좀 공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예. 왜냐면 뭐 뒤늦게 말씀 나누겠지만 영장 발부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제가 볼 땐 저도 뭐 변호사지만 법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예. 공교롭게도 또 민주당에서 서부지방법원장을 이제 추천했고 이 청문회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진보적 성향을 보이신 분이다라고 저희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관돼서 이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탄핵에 치중해야 되는 입장인데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 탄핵에 자기 방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연결된다는 거죠. 예. 탄핵에서는 자기 방어 차원에서 신병이 불구속 상태로 뭔가 수사를 받든가 해야 되는 것인데 탄핵에서는 탄핵대로 빨리 진행한다고 하고 또 수사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구속하게 되면 탄핵 준비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예. 뭔가 또 연결돼서 자꾸만 저희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저 두 분의 성향에 따른 뭐 정치권의 알겠습니다. 비판에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추 기관인 국회에서 소추 이후에 그 소추를 판단하는 헌재 재판관 둘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같은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이제 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비판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한 명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일단 8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기존 6인 체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조차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거든요. 8명이 됐고 여야 추천 한 명씩.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 탄핵 심판 때처럼
일단은 정당성에 큰 의심은 받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2명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난주인가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탄핵 중독, 뭐 탄핵 공장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지금 탄핵 소추한 국회 문턱 넘은 사람만 이렇게 많아서 헌법재판관들이 물론 윤 대통령 탄핵부터 먼저 심리한다고 했지만 이게 과연 지금 헌법재판소에 무리한 일을 다 떠넘긴 거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일단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지금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업무 과부에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어쩌면 최종적으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또 지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뭐 많은 탄핵 사건들이 있고 또 권한쟁의 사건들도 있지만 단연 국민적인 관심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헌정 질서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 절차가 가장 최우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이 될 때도 사실상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나머지 탄핵 절차라든지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업무 여력이라든지 그리고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량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권한대행 체제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책무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짧게만 하나 더 예. 하면 지금 이제 청문회가 탄핵 소추 의결 이후에 청문회가 됐잖아요, 국회에서. 네. 청문회 과정에서 새 후보자, 특히 두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예정자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이 현재 대통령 비상계엄이나 이 대통령 형사소추 관련해서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에서 보면 기피 회피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두 분이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피 그 제척 신청 내지 어떤 뭐 탄원 이런 정도의 사유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 임명된 2명이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좀 부정적인 규정을 미리 해놨다면 뭐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해당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표께서도 공범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뭐 기피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은 뭐냐면 재판관 후보자분들이 증거 기록을 보지도 않고 언론에 나온 여러 가지 사실관계만 보고 만약 그런 판단을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 물론 약간은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만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 대리인단 입장에서 보면 이거 공정한 재판을 예. 받을 무슨 말씀인지 위험성이 알겠어요.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 추천인 조한창 대법관도 예를 들어 뭐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윤 대통령 측에 대한 염두가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불쾌감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올해 4월 18일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민주당에서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당에선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그런 수작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재판은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본인 재판은 꼼수를 써서 미룬다면 바로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2명이 새롭게 임명이 되니까 대략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고 김근식 교수님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속내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동타이밍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후의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그간에
22대 국회 개헌 이후에 그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서 무리하게 탄핵을 남발한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소추된 것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만 1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했던 탄핵 남발, 탄핵 중독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11월에 일단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 뒤에 2심 3개월, 대법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껏 이번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권한대행을 만들어가면서까지 탄핵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 빨리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빨리빨리 탄핵 심판 서둘러서 파면 결정하라는 압박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탄핵 심판의 결론을 빨리 내서 대통령 선거를 빨리 치르게 해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이 일어나기 전에 대선을 빨리 해야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산법이거든요. 예. 아까 그 타임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탄핵이 빨리 되는 것이 자기 스케줄상 좋고 또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날려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탄핵 심판을 늦춰서 이재명 대표의 대법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어서 6명으로 가자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덮고자 하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성급하게 하는 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계속 질질 끌므로써 이재명 대표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나 저는 둘 다 국정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이미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됐기 때문에 4월 18일 이전에 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이 대법원의 판결 시간도 째깍째깍 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아무리 서두르고 정치적 압박을 해도 실제 조기 대선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선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